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국 BNC.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 치료제더라고요. 최근에 급등하길래 좀 눈여보기는 했지만 지금 주가 상태를 보면 너무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버슈팅. 지금 그 7월 달부터 거의 10,000원이 안 됐죠. 지금 거의 50,000원까지 찍었습니다. 거의 2달 만에 5배 이상 올랐다? 지금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종목들 급등한다고 해서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고점에 물리면 약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실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해성-DS 차량용 반도체 종목이 최근에 이렇게 좀 주춤을 하더니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죠. 그래서 상승했다 쉬었다 상승했다 쉬었다 하면서 또 최근에 또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덱스는 이제 반도체 부품인데 지금 오늘 좀 반등이 나왔죠.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은 좀 약합니다. 추세가 돌아서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이 종목은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추세가 좀 돌아갔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좀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반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이제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조금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않고 눌림목 구간에 한번 눌림목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코요. 그 다음에 SNS텍. 이것도 반도체 쪽이죠. 비메모리 쪽, 소재 쪽인데 오늘 뭐 8% 급등했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지금 추세가 지금 하향 추세죠. 이런 종목들은 쉽사리 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PSK도 오늘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게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같아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이 종목은 반도체 부품인데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그나마 제일 엄청 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또 3.94% 상승하면서 여기 전고점도 돌파 직전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추세가 아직은 좀 우상향을 하면서 강하게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죠. 현대중공업 상장했는데 이 주가가 보면 장중에 고가가 21%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저가가 18%입니다. 이거를 오늘 매매를 했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드라마틱하게 왔다 그랬죠. 만약에 저가에서 최저가에서 사가지고 최고가에 팔면은 40%가 수익이 났고 반대로 최고가에 사가지고 최저가에 팔았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40%가 됐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런 주식을 공모주를 샀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가격을 공모주를 청약을 해서 지금 샀다고 하면 좀 괜찮은데 이 신규 상장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신규 상장주들은 거품이 많이 껴서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주가를 찾아가려면 최소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모주는 괜찮지만 신규 상장주로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중공업도 올랐다가 좀 빠졌고, 미포조선도 오늘 급락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수를 보면요.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약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락 이후에 그냥 옆으로 지금 어떤 박스권이죠? 지금 이런 박스권 나오고 있죠. 이런 박스.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코스피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지수는 반등폭이 좀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는 반등이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하죠. 네, 추세가. 지금 코스피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코스닥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중소형주를 주목하셔야 된다. 같은 업종이라도 이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반도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중소형주를 보셔야 되고, 2차 전지도 보면 셀업체 SG화학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셀업체보다는 소재업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지 이런 소재업체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코스피가 오늘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반등은 했지만 반등폭이 뭐 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괜찮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가 1% 강세 보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1% 강세 보였고. 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제약바이오 괜찮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좀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비움은 오늘도 상승했죠. 네, 에코프로비움이 지금 시총이 지금 10조입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비움. 셀트리온 GR도 2% 강세 보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양극재, 2차전지 양극재, 그 다음에 LNF, 또 양극재죠, 2차전지, 그 다음에 첨보. 이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이 계속 앞으로도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올 겁니다. 네. 이 종목들이 앞으로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개장을 했는데, 나스닥은 오늘 좀 0.3% 하락을 하면서 21선 쪽에 있고, 그 다음에 S&P 500도 지금 오늘 좀 약세긴 하지만 지금 61선 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신고가 된 이후에 오늘 좀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FOMC 이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는 상황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크게 움직일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미국 증시는 지금 아직도 시장이 견고한 상황입니다. 견고한 상황. 우리보다는 좀 강하죠.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관심 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폭스바겐과 르노. 폭스바겐은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자동차 업체다. 르노는 프랑스의 르노 업체. 이게 폭스바겐 르노가 지금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 시설을 개설했고, 르노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관련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을 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폭스바겐하고 르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친환경차 쪽으로 계속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회를 얻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전기차가 예상외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지금 1차 백신 접종률이 70%가 돌파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 항공이라든가 여행, 유통주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상승률을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항공, 여행 내저, 유통 크진 않은데, 이런 관련주들이 보면 위드 코로나가 지금 예상 시점이 뭐 11월 전후였죠. 그러면 아마 보복 소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보복 소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 답답했다. 이제는 뭐 밖으로 나가든지 뭐 돈을 쓰러 가든지 이런 지금 소비를 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비주,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소비주들이 지금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비주가 고가에서 이 중저가 쪽으로 이제 아마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백화점하고 면세점 등의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행하고 항공주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그동안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비가 폭발을 하게 되면 이쪽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관심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은 8월 달에 잭슨 홀 연설에서 뭐라 했냐면 연내에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올해 내에 테이퍼링을 하긴 한다 라고 먼저 이슈를 던졌죠. 네, 던졌고, 근데 뭐냐면 문제는 고용입니다. 고용이 지금 2020년 2월 대비해서 600만 명이나 낮았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고용이 예상만큼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용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 시비가 불투명해졌다 하는 게 이때 나왔죠. 네. 이번에도 지금 이 고용 상황을 지켜보고, 예, FOMC 회의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들을 지켜보고 그냥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FOMC 회의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증시는 다시 FOMC 회의가 끝나면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보다는 중국 내 이슈, 지금 중국 내 뭐 이슈들 있죠. 뭐 부동산 재벌업체가 뭐 파산하는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고, 빅테크 규제도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이슈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에 이 3분기 실적이 발표합니다. 요게 이제 관건이죠. 3분기 실적. 실적 관련주, 3분기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으로 힘을 못 쓰고 있죠. 주가도 지수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잘 나갔던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금 규제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네,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이 펀드 매니저 CC가 뭐라 했냐면 지금은 가는 놈만 가는 장.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했던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제 테이퍼링 시점 이후에 지수를 보면 거의 지수가 못 갔어요. 거의 박스권입니다. 지수는. 하지만 자, 영업이익이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아마 그런 모습하고 좀 유사하게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지금 과거처럼, 작년처럼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예상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3%로 줄어듭니다. 실적 전망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적은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성장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수가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업종들, 2차전지 같은 그런 고성장 업종들이 지금은 가는 놈만 가는 장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금리 인사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죠.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하죠. 미국도. 그리고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벨 종목에만 매수세가 집중되는 지금 종목 슬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게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가는 놈만 가는 장. 주도주만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뭐죠? 주도주. 자,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얘네들이죠. 2차전지. 또 태양광은 아주 좀 약하긴 하지만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다 어떤 업종이에요? 친환경이죠. 친환경. 이 친환경 쪽으로 지금 종목 슬림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냐? 보면 자, 정부 정책 수혜주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고, 그리고 유럽도 그러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친환경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앞으로 지금 이게 미래에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겁니다. 왜? 각국에서 지금 정책 수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가 확실하거든요. 국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지금 벨 종목들만 지금 쏠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지수는 계속 박스권이고 못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래서 지금 이런 쏠림 현상은 추석 이후에 장세에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뭐냐면 전기차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이제 시작 단계. 이제 초기라는 겁니다. 초기 시장. 그래서 지금 애플도 뛰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샤오미도 뛰어드는 겁니다. 시장이 아직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 민주당 정권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막는 친환경에 힘을 쏟고 있죠. 친환경.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증시에서 가장 확실한 재료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에 그게 반영돼 있죠. 이런 관련된 종목도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꺾인다면 다른 종목들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주도주가 시장에서 꺾이게 된다고 하면은 주변주라고 하죠. 주변주들은 엄청나게 근데 주도주가 만약에 20% 조정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10%. 주변주는 마이너스 50% 조정합니다. 얘가 꺾이면 시장 자체가 꺾이는 거예요. 주도주가.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친환경 투자에서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가 큰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올랐다고 냉큼 팔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시장은 계속 고성장한다 했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2030년까지 이 배터리 쪽이 거의 40% 가까운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매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올라서 10% 20% 올랐다 해서 팔아버리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추세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단타하지 말라고 하죠.
단타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요. 돈 벌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죠. 중장기 투자. 어떤 업종이 중장기 투자로? 앞으로 고성장하는 산업에 중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에 지금 중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3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쉬지만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미국의 FOMC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저도 좀 궁금은 한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는데요. 고향 잘 다녀와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